수능의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할 러닝메이트 조정식입니다. 6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후에 이제 향후에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까와 관련한 커리큘럼 가이드로 이제 캐스트를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게 6평 이후에 이제 커리큘럼 가이드라고 얘기를 했으니 당연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6평 성적을 바탕으로 해서 가이드가 좀 진행이 좀 될 거야. 그래서 뭐 이 커리큘럼 가이드를 보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고3이거나 혹은 N수생, 즉 이제 이미 6평을 본 학생들이겠지만 경우에 따라서 반수생들, 이제 뭐 특히나 여름방학 시작되면서부터 공부를 좀 시작하려고 하는 1학기 기말고사가 끝나고 난 다음부터 공부 시작하려고 하는 학생들, 뭐 그런 학생들도 이 커리큘럼 가이드를 참고하는 경우들이 있겠죠, 그죠?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6평 못 봤잖아. 그래서 6평 보고 난 다음에 요 가이드대로 따라와 주는 것도 괜찮아요. 6평을 보고 난 다음에. 선생님, 저는 지금 모의고사니까 현장만큼의 느낌은 안 나는데요.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대신에 좀 시간을 좀 타이트하게 문제를 풀어보세요. 반수생들 같은 경우는 6평 시험지를 다운을 받으셔서 원래 70분이잖아요. 듣기까지 다 하셔야 됩니다. 이게 간혹 가다가 듣기는 뭐 내가 다 맞겠지라고 생각하고 독해만 시간 재고 문제를 풀어보는 경우도 꽤 많은데 아니요. 그거 실제로 듣기까지 다 하면서 시간 배분하는 능력도 능력이에요. 듣기까지 다 들어보면서 하시는데 원래 영어 70분 시험이잖아. 65분 동안 시험 쳐보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지? 그리고 이제 요 커리큘럼 가이드는 어떻게 되느냐? 물론 수능 때까지 여러분들이 학습해야 될 방향성을 제시하기도 하겠지만 제가 이제 9평 이후에 또 이제 학습 방향을 또 한 번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기본은 9평 이전까지의 가이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제가 이제 왜 9평 이전까지의 가이드를 좀 자꾸 짜려고 하느냐 이런 거거든. 지금 고3들 혹은 N수생들, 그러니까 올해 초반부터 쭉 공부를 시작했던 친구들 있잖아. 한번 생각해 봐봐. 처음 시작할 때 뭐 그게 12월이 됐든 1월이 됐든 네가 처음 시작할 때 마음먹었던 커리큘럼 계획들 다 잘 따라가지니? 안 되잖아, 그지? 물론 뭐 너의 의지력 부족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바뀌는 경우도 있겠지만 주변 상황들이 자꾸 바뀐단 말이야. 원래 내가 처음 시작할 때는 영어에서 이런 부분이 약하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거기는 빨리 올라오고 다른 부분이 갑자기 약해져서 여기를 보완해야 될 것 같으면 또 막 빨리 계획을 바꿔야 되고 이런 것들이 많단 말이야. 그래서 학습의 계획은 항상 빅픽처, 전체적으로 1년 동안 어떤 공부를 해야 될까도 되게 중요하겠지만 단기적으로 지금 눈앞에서 뭘 해야 될까를 계획하는 능력도 되게 중요해.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6평 이의 커리큘럼 가이드, 9평 이전까지 여러분들이 어떤 학습을 해야 될지를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 자, 제일 먼저 점수대로 좀 나눴어. 6평에 75점 이상.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절대평가다 보니까 뭐 등급별 격차가 이제 10점씩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같은 3등급이라고 묶을 까라고 생각하다가 일반적으로 보니까 3등급도 70점 초반대 3등급과 75점 이상 나오는 3등급은 좀 차이가 있더라고. 그래서 75점 이상인 경우, 요 경우라면 보통은 이렇습니다. 영어를 아예 못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막 영어를 되게 잘하는 점수는 아니죠. 75점 정도가. 근데 영어를 아예 못하진 않아. 어느 정도 감각은 있고 어느 정도는 해본 경험이 있어. 당장 수능 영어가 아니더라도 어린 시절에 뭐 내신 공부든 뭐가 됐든 영어를 해본 경험이 있어. 그래서 이 친구들은 딱 이래요. 보통 본인이 느낀 감이 맞아요. 이 친구들은. 그러니까 6평을 딱 치고 나면 너한테 느낌이 들잖아. 이거 시험장에서의 느낌을 좀 잘 기억을 하셔야 돼. 시험장에서의 느낌. 읽다 보니까 자꾸 문장 해석이 약하네.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문장 해석은 되는데 글이 유달리 안 읽히네. 아니면 뭐 문장 해석 글이 안 읽히고 이런 차원을 떠나서 그냥 특정 유형이 약하네. 와, 나는 빈칸만 가면 탈탈 털리는구나. 나는 순서 삽입만 가면 탈탈 털리는구나. 이렇게 자기의 감각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75점 미만의 점수인 학생들은 사실은 그런 감도 잘 안 맞아요. 사실 75점 미만이면 다 못하는 거거든. 문장 해석부터 시작해서 글도 못 읽고 당연히 문장 해석 안 되고 글을 못 읽으니까 소위 얘기하는 킬러 문항이라고 얘기하는 3점짜리 문제들 모여있는 빈칸 순서는 당연히 약할 수밖에 없고 75점 미만한테는 자기 감이라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75점 미만한테는. 자, 근데 75점 이상인 학생들은 보통 본인이 느낀 감이 맞아요. 시험장에서. 그리고 제 커리큘럼에 나와 있는 그 수업 진행은요. 딱 그냥 강좌 제목 자체가 직관적이에요. 문장 해석이 약하잖아요. 문장 해석 강의를 들으면 돼요. 근데 이제 75점 이상인 학생들은 문장 해석 강의가 두 가지가 있는데 믿어봐 문장편을 들으세요. 이게 이제 왜 그러냐?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는 괜찮아 문장편이랑 여기 믿어봐 문장편은 차이가 좀 있거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수능 영어에서 얘기하는 문장 해석은 그냥 단순하게 이제 문장 구조를 쪼개가지고 여기까지가 주어, 여기까지가 동사. 주어 뒤에는 은는 이가를 붙이자 동사 뒤에는 다를 붙여서 해석하면 되는데 이게 아니에요. 수능 영어에서 시험장에서 네가 문장 해석에
좀 힘든 경우는 이런 게 많다고. 읽긴 읽었는데 문장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 읽긴 읽었는데. 이게 영어라는 언어가 가지고 있는 특징 때문이거든요. 아카데믹한 영어들은 우리말과는 이렇게 되게 만연체, 긴 문장들을 많이 써요. 우리나라 비문학들 그렇게 긴 문장들 잘 안 쓰는데 영어는 원래 만연체를 한국어에 비해서 좋아하는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정보 처리하는 방법을 익히기에는 미더반 문장편이 훨씬 더 나아요. 괜찮은 문장편은 단순하게 구조만 익히는 거니까 미더반 문장편으로 학습하시면 돼. 뭐 당연하게 글이 튕겨. 그러니까 문장 해석은 되는데 글이 튕겨. 그러면 글편 보시면 되죠. 이거 꼭 이제 제가 이런 식으로 커리큘럼 영상을 올리면 또 이 질문이 나와요. 선생님, 저는 문장 해석도 안 되고 글도 튕기는데요. 피디님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둘 다 하면 되겠죠. 그죠? 이게 원래 그렇거든. 약점의 구멍이 크면 클수록 해야 될 것들은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당연한 거잖아. 그러니까 어떤 친구는 문장 해석은 되는데 글이 튕겨. 근데 너는 문장 해석도 안 되고 글도 튕겨. 그 얘기는 네가 지금까지 이 글만 튕기는 친구들보다는 확실히 학습량이 부족했다는 얘기야. 그럼 더 해야지 뭐. 다른 방법이 있겠니? 그죠? 그럼 선생님, 제가 두 커리큘럼을 동시에 진행해야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75점 이상이면 동시 진행을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75점 이상이라면. 하나 다 듣고 하나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한다고. 근데 만약에 이제 네가 다른 과목이랑 공부해야 되는 걸 생각하고 막 복습량 생각하니까 좀 힘들어. 그러면 하나 끝내고 하나 가는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이 커리큘럼 가이드를 찍고 있는 시점이 6월 이제 20일 넘어섰는데 21일인가요, 비님 오늘이? 22일인가요? 22일인데 지금 7월, 8월 거의 뭐 2달 정도의 시간 여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동안 사실 인강으로 수업 들으면서 복습하는 거, 두 커리큘럼 하는 거 조금 빠듯은 하겠지만 불가능한 정도는 아니거든. 다른 과목 공부하면서도. 특히 이제 방학 기간이잖아. 재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둘 다 약하면 둘 다 하는 걸로 하세요. 당연히 그 다음에 6평을 봤더니 나는 유달리 뭔가 빈칸 순삽이 약해. 뭐 어떡해요? 제 강좌 제목 직관적이라니까요. 확실히 빈칸편과 순사편을 들으시면 돼요. 이게 강좌가 따로 나눠져 있거든. 빈칸이 약한 사람들은 빈칸만 들으시면 되고 순서 삽입이 약하신 분들은 순서 삽입만 들으시면 됩니다. 선생님 둘 다 약한데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둘 다 들으시면 돼요. 됐죠? 자, 이제 이쯤 해가지고 이런 또 생각이 든다고. 선생님 근데요 저는요 문장 해석도 약하고 글도 튕기고 빈칸도 약하고 순서 삽입도 약해요 라고 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 선생님 그러면 4개를 다 들을까요? 물론 그래주면 내 살림살이에는 큰 보탬이 되겠지만 내가 아까도 얘기했잖아. 내가 지금 얘기하는 커리큘럼 가이드는 여러분들이 수능 때까지 가야 되는 전체가 아니라 뭐라고요? 9평 전까지 해야 될 것들이라고. 다 막힌다 싶으면 일단 문제풀이는 빼놓고 문장 해석과 글만 연습하세요. 문장 해석과 글만. 오케이? 저는 그걸 더 추천합니다. 문장 해석과 글만 연습할 것. 다 튕긴다 싶으면. 됐죠? 사실 이것만 되더라도 어느 정도 빈칸, 어느 정도 순서 삽입이 좀 적용이 되거든. 오케이? 그러니까 문장 해석되고 글은 이해되는 것 같은데 유달리 특정 유형에서 많이 틀린다 싶으신 분들을 위한 게 이게 확실해. 됐죠? 그전에는 여기서 기본기 다지시는 게 낫습니다. 자, 이제 75점 이상은 조금 느낌 오죠? 그러니까 뭐냐면 6평 치고 난 다음에 네가 느낀 감대로 그대로 가시면 돼요. 문장 해석이 약하면 문장 강좌, 글이 안 읽히면 글 강좌, 빈칸이 약하면 빈칸 강좌. 그냥 들으시면 돼요. 강좌 제목 그대로. 얼마나 편하게 강좌 제목 되어 있어. 자꾸 나한테 DM 보내가지고 선생님 저는 6평을 쳤더니 빈칸이 약한 것 같은데 뭘 들으면 좋을까요? 야, 우리 아들도 알겠다. 이제 7살 되는 우리 아들도 알겠다고. 그냥 네가 약한 거 그냥 그대로 들으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친구들이죠. 참, 요 얘기는 먼저 합시다. 뭘 듣든 간에 어휘는 무조건 공부하세요. 어휘 공부는 무조건 하세요. 자, 선생님 그럼 어휘 공부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가 가지고 있는 단어장 있으면 그거 활용하시고요. 자, 더 빡세게 할 수 있는 건 여기는 모든 강좌들이 다 기출 기반이에요. 그러니까 미더바 문장편도 기출, 글도 빈칸도 순삽도 전부 다 기출에 나왔던 지문 가지고 내가 수업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요 각각의 강좌들이 다 제일 먼저 챕터 시작하기 전에 그 챕터 내에 들어가 있는 단어들 다 정리를 해놨어. 그럼 거기 있는 단어들은 당연히 무슨 단어? 기출 어휘겠지. 요 강좌에 있는 어휘 외우시면 됩니다. 강좌에 있는 어휘. 됐죠? 자, 이제 문제는 이제 이 친구들이죠. 75점 미만이야. 어떻게 할까요? 이거거든. 그냥 닥치고 괜찮아 문장편부터 가세요. 됐지? 그러니까 75점 미만인 학생들이 특히나 자기가 3등급쯤 나오면 70점에서 74점 정도 이 정도 나오면 노베가 아닌 줄 알아요. 응, 노베야. 알겠지? 아니 노베라고. 한번 생각해 봐봐. 네가 75점이 나올 만한 조건을 내가 얘기를 해줄게. 특히 다 맞았어. 잉? 빈칸을 싹 다 틀려.
10점이야. 순서 삽입을 싹 다 틀려. 10점이라고. 자, 밑줄 친 부분의 의미 문제 틀려. 그거 해봐야 3점이야. 어휘 어법을 다 틀려. 그거 두 문제 합쳐봐야 배점 많이 나와봐야 5점이야. 이렇게 다 까여야 나오는 점수가 28점 깎이는 거, 72점이란 말이야. 그럼 한번 생각해 볼래요? 빈칸 중에 한 문제도 못 맞추고, 어휘도 한 문제도 못 맞추고, 어법도 한 문제도 못 맞추고, 밑줄 친 부분의 의미 문제도 못 맞추고, 순서 삽입도 하나도 못 맞춘다? 야, 듣고 보니까 좀 느낌 오지 않니? 어떻게 이게 노베가 아니야? 맞추는 유형이 거의 없는 건데, 일치 불일치 같은 거 빼고 나면? 그렇잖아. 그러니까 사실 2등급대 학생들은요, 좀 긴 문장을 해석을 못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믿어봐 문장편에서처럼 문장의 내용을 이해 못하는 것도 있지만, 그 전에 영어 문장의 구조 자체를 못 보는 게 99.9%입니다. 그래서 뭐 되게 특이한 경우 있죠. 뭐 특수한 경우 있잖아. 예를 들면, 선생님, 저는요, 독해에서는 4문제 정도밖에 안 틀리는데 듣기를 10개씩 틀려요. 아, 정말 특수한 경우죠. 이 경우라면 듣기를 열심히 하면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듣기는 다 맞거나 한두 개 틀리는데 영어, 독해, 영어 점수가 75점 미만이다. 그냥 괜찮은 문장편부터 하시면 돼요. 가끔 또 이제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선생님, 저는 괜찮은 문장편을 이미 완강을 했는데요, 여전히 73점 정도 나와요. 어이, 완강이 문제가 아니라 완벽하게 공부하시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괜찮은 문장편에 나와 있는 문장은 아무거나 찍어가지고 내가 야, 이거 해석해봐 라고 했을 때 해석할 수 있어야 돼. 그게 완벽하게. 됐죠? 요거 하나만 목표로 9평 전까지 가셔도 됩니다. 사실 이 점수대 학생들은. 근데 조금 더 시간 여유가 있다면 괜찮은 문장편 보고 둘 중에 하나를 추가하세요. 믿어봐 시리즈 둘 중에 하나를. 그러니까 둘 중에 뭘 추가를 해야 될 것인가는 이제 좀 본인의 선택 몫인데,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괜찮은 문장편 다 듣고 난 다음에 이 두 강좌의 OT를 보면, 아, 이 수업에서 이 조정식이라는 강사가 뭘 가르치는지가 감이 와요. 민문이나 밑글 둘 중에 하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75점, 아까 얘기했던 대로 75점 이상인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자기가 약한 부분 한 커리만 딱딱 들어도 뭔가 해결이 돼요. 근데 제가 75점 미만인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괜찮은 문장편 하고 난 다음에 둘 중에 하나를 추가해서 최소 2개의 커리큘럼은 하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만큼 못하니까 더 많이 해야지. 아까 했던 얘기잖아. 됐죠? 당연히 어휘학습 하셔야 되고요. 어휘학습 어떻게? 아까 했던 얘기랑 똑같네. 뭘 기준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단어장을 기준으로. 근데 그것만으로도 부족하다 혹은 그게 없다 하시면 이 책 챕터 앞에 있는 단어들을 외우시면 돼요. 괜찮지? 자, 근데 또 너네 이제 머리 굴리는 소리 여기까지도 들려요. 그럼 나는 야, 지금 75점 미만이니까 요거 듣고 그 다음에 확실히로 넘어가야지. 응, 하지 마. 내가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얘기했잖아. 점수대가 낮은 학생일수록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객관화가 안 돼요. 여러분들 좋은 얘기를 하면 메타인지죠. 네가 뭘 모르는지, 네가 뭘 잘하는지에 대한 인지가 잘 안 돼요. 그 상황에서 빅픽처 자꾸 그리잖아요. 계속 오류 생기고 계속 버벅대다가 나중에 계획만 계속 수정하다 끝납니다. 계속 계획만 수정하다 끝난다니까. 그런 거 하지 마. 하지 마시고 딴 거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9평 전에 요것만 끝내겠다라고 생각하세요. 욕심내서 괜찮아 하고 믿어봐 두 시리즈를 다 해야지도 하지 마세요. 보통 영어에서 성적이 이렇게 떨어지는 학생들은 미안한 얘기지만 다른 과목 성적도 낮을 확률이 높거든. 너 영어만 할 거야? 다른 과목도 해야 될 거 아니야. 딱 2커리만 해. 아, 물론 뭐 특수한 경우에 영어만 해야 된다면 뭐 더 해도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2개만 딱 마무리하는 걸로 하세요. 됐죠? 자, 요렇게 말씀드리면 제가 6평 이후에 여러분들이 영어 학습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커리큘럼 가이드 완벽하게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정리해볼까요? 75점 이상은요? 총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75점 이상인 학생들은 어떻게 한다? 그냥 시험장에서 네가 느꼈던 약점을 그대로 보완하면 된다. 시험장에서 네가 체감했던 약점을 보완하면 된다. 그 방식이 뭐였냐면, 문장이 약하면 민문이죠. 왜 이래? 민문을 듣고, 글이 튕기면 밑글을 듣고. 됐죠? 빈칸이 약하면 확실히 빈칸편을 들으면 되고. 됐지? 순서 삽입이 유달리 약해. 왜 이래 자꾸? 확실히 순서 삽입을 들으시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됐지?
근데 경우에 따라서 이럴 수 있잖아. 선생님 저는 글도 튕기고 다 약해요. 그럼 어떻게? 요거 두 개만 해라. 됐죠? 이것저것 다 약하면 다 약해. 그러면 밑문과 밑글만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75점 미만이면요 무조건 뭐부터? 괸문부터. 시험장에서 약점이고 나발이고 없습니다. 괸문부터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밑문을 하시거나 아니면 5월이다. 둘 다 아니야. 밑글을 하시거나 하시는데 자 요때 둘 중에 뭘 선택해야 될지는 뭐 보고요? OT 보고 선택하시면 돼요. OT를 보고 아 나는 밑문해야 되겠다 밑글해야 되겠다라고 선택하시면 된다고. 됐지? 자 여기에 플러스 무조건 양쪽 다 뭐 해야 돼요? 어휘 학습은 반드시 하셔야 된다. 됐죠? 괜찮니? 오케이. 자 이게 전체적인 가이드의 끝인데 하나만 좀 더 추가할게요. 이거 외에 플러스 알파로 내가 좀 자기주도 학습을 하고 싶어. 그래서 좀 플러스 알파가 가능해. 강좌를 듣는 거 외에 플러스 알파가 좀 가능해 라고 하신다면 저는 뭘 추천해 주고 싶으냐면 제 월간지 있어요. 월간지를 지금 풀세트나 뭐 이렇게 파는 게 아니라 단권을, 낫권을 따로 개별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오케이? 뭐 1호, 2호, 3호 이렇게 해가지고 낫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낫권으로 구매하셔서 푸셔도 돼요. 1, 2, 3호는 낫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이제 DM으로 그게 와요. 선생님 1, 2, 3호는 낫권 판매를 하는데 나머지는 낫권 판매 계획 없나요? 네, 하프 세트를 지금 묶어서 팔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낫권 판매는 계획이 없습니다. 그 외에 뭐 이후에 뭐 상황이 변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래요. 그러니까 단권 판매를 하고 있는 1, 2, 3호에 해당하는 거 보시면 돼요. 뭐 여유가 되신다면 하프 세트를 다 구매하셔도 되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제가 강좌 제목을 직관적으로 지어놓다 보니까 이렇게 좀 커리큘럼 가이드도 간단하게 좀 끝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1년치의 빅픽처를 그리지 마세요. 그거 자꾸 그려봐봐야 중간에 계속 수정만 온다니까. 9평 이후에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 내가 보여줄 수 있어. 이거 보여주면 되거든. 현장 강의. 사실 내 현장 커리큘럼이 뭐냐면 학생들의 일반적인 학습 상황을 맞춰가지고 그 수준에 맞게 쭉 나열을 해놓은 거야. 네가 9평 전에 이거 확실하게 끝나잖아? 그러면 9평 치고 났을 때 다시 얘기할게. 네가 이게 확실하게 끝이 나면 9평을 치고 났을 때 사실 2등급 밑으로 점수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게 확실하게 되면. 그러고 나면 어떻게? 그냥 현장 가이드 그냥 그대로 따라오시면 돼요. 7, 8월 동안 제가 확실히 시리즈를 끝낼 거거든. 9평 전까지 너도 이게 여기까지 끝이 나면 75점 이상이면 여기까지 끝이 나 있을 거고 75점 미만이면 여기까지가 안 될 수도 있겠죠. 9평 이후에 제가 이제 그 학생들을 위해서 종합형 강좌 시즌 1.5를 시작을 해요. The Days Your Day 시즌 1.5 매년 수강평이 제일 많이 올라오는데 여기에서 제가 글읽기 방법부터 시작해서 빈칸 순서 삽입 이런 거 문제풀이 방법까지 다 설명드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가요. 그러니까 9평 이후에는 이거 그냥 그대로 따라오시면 되거든. 그러니까 이 무슨 생각하시면 되냐면 9평 전까지 이걸 확실하게 따라올 수 있을 정도의 기본기를 다지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이렇게. 괜찮아? 만약에 네가 어느 정도 기본기가 되어 있는 1등급이면 약점만 메우면서 간만 안 읽도록 하는 커리큘럼 그대로 따라오시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장 강의 이게 포인트가 아니라 현장 강의는 현장으로 와라 이 말이 아니고요. 현장에 이미 자리도 없어요. 현장으로 와라 이 얘기가 아니라 조정식은 1년 동안의 커리큘럼을 이렇게 짜놓고 운영을 하니까 9평 이후에는 다시 내가 알려줄 수 있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빅픽처는 네가 그리지 말고 이것만 하세요. 이것만. 됐죠? 빅픽처 그리는 거 아닙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하면 제가 말씀드려야 할 커리큘럼 가이드가 다 끝이 났습니다. 마지막에 적어놓은 멘트처럼 수능의 그날까지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할 거예요. 6월 평가원 모의고사 이후에 커리큘럼 가이드를 냈던 것처럼 9평에 맞춰서 또 여러분들이 어떤 학습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또 한 번의 안내를 또 드릴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달려갈게요. 자, 지금까지 수능의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러닝메이트 수능 영어는 올타임 조정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